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일본 아마존 성공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나 혼자 회의한다 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하루 10분 혼자 회의를 실천하면서 마음속 소리에 천천히 또 귀 기울이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혼자 회의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가슴 뛰는 순간들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들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자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걸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집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도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자신과의 대화는 한시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지금 뭘 해야 하지? 아, 그때 그 일 어떻게 됐더라? 맞다, 그거. 이번에 해볼까?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아차, 이제서야 생각났다. 뭔가 찜찜하고 걱정스럽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걱정인지 그 실체를 모르겠다. 항상 모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것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나 자신은 쫓기듯 바쁘다고 느낀다. 당신은 어떤가? 당장 눈앞에 놓인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지속적으로 잘 집중할 수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당신은 집중해서 일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건 아닌가? 또 집중하고 싶은 목표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혹은 집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있어서 도무지 어느 것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확실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지금 스스로 세운 자신의 인생 지도 중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사실 자신의 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돈이나 재능이 넘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눈앞에 해야 하는 일에 쫓겨 매일 매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생기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 회의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혼자 회의다. 나는 하루에 한 번 혼자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그것에만 집중할 시간을 만들고 있다. 그 덕분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겨났다. 1. 지금 해야 할 일이 확실해지고 눈앞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2. 많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하나하나에 차근차근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3.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되었다. 4. 떠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차츰 정리되었다. 5.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해결법이 떠오르게 되었다. 그럼 혼자 회의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 혼자서 생각을 하거나 스케줄을 세우는데 서툰 사람이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새로운 회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혼자 회의를 하면서 당신의 마음속 소리에 천천히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에 푹 빠져 심장이 두근거리는 살아있는 느낌을 즐겨보길 바란다. 혼자 회의를 시작하라. 일부러 찾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는 항상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시간이 날 때 부탁해 라고 사전에 부탁받은 일도 있고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하는 새롭게 생겨난 일도 있다. 어느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 해야 할 일에 둘러싸여 왠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바쁘다. 도저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사실은 모든 이들이 그렇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든 돈이나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사회 속에 있을 때는 누구나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법.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좋은 아이디어도 계속 떠오르고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정된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떠안고 있는 해야 할 일을 금방이라도 움직이고 쉽게 만드는 두근거리는 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은 자기 자신밖에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혼자 회의를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려는 마음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은 매우 독특해서 질문을 던지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답을 찾는 순간 영감처럼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준다. 스스로 평상시에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점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질문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 우연한 번뜩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우연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연한 번뜩임을 자신의 의도대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회의란 적극적으로 주제를 세워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산이 부족한 걸? 시간이 없어. 납기에 맞출 수 없겠어.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군. 이렇게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의 흐름들도 조금만 손을 대는 순간 물의 흐름이 바뀌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납기 내에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욕이 생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안 되겠다. 왜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이유는 이거야. 그래, 그거야. 이런 대화가 흐르고 있는 자신의 머릿속에 발언자를 한 명 투입해보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럼 부정적인 흐름이 멈춰지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발상과 아이디어가 흘러넘치게 된다. 게다가 그 발상과 아이디어는 당신이 지금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원하는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과거의 이력과 경험만을 고려해서 상황과 사물을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된 것은 계속해서 선택하고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안 된 것은 선택지에서 빼놓게 된다. 과거의 속박에 사로잡힌 사람들, 무의식 중에 선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과거로부터 연장선상에 있는 족쇄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정관념 속에 나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실제로 경험해보면 실감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해보라. 그리고 그 답을 말이나 문자로 표현해보라.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에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예상하고 있던 답을 쓰거나 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쓰거나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난다. 이번에는 새로이 생겨나는 감정까지도 말이나 문자로 표현해보라. 그 순간 당신 마음에 겉껍질이 한 장 스르륵 벗겨진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새로운 감정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감정 역시 그대로 다시 써보자. 그럼 또 하나의 감정이 스르륵 벗겨지고 새로운 감정이 점점 자신의 진짜 감정 속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드디어 스스로조차 대면한 적 없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항상 표면의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고민하거나 결정하고 생각했지만 혼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회의는 아침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침은 그날 하루를 좌우하곤 한다. 아침이 좋지 않은 날은 하루 종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아침에 혼자 회의를 한다면 하루를 온전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침에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회사에서 혹은 혼자서 점심을 먹을 때, 업무 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때 등이 바로 혼자 회의를 하기에 좋은 시간으로 추천할 만하다. 지금까지 다른 일에 허비했던 시간들 가운데 아주 조금만 혼자 회의 시간으로 활용해보자. 혼자 회의는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일상 속에서 하기는 힘들다. 집이나 회사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라. 주위에 당신의 주의를 끄는 것들이 가득하다. 택배가 도착하기도 하고 누군가 자네 그건 어떻게 됐지? 라며 자꾸만 말을 걸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끊겨버리고 만다. 그렇게 사고가 멈추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주어진 투두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정한 투두가 아니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보자. 이를 위해서 일부러 새로운 카페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혼자이고 싶을 때라면 여기라고 꼽을 수 있는 장소를 한두 곳 정도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는 건 어떨까? 이런 장소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장소,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장소이다. 스스로 선택한 집중하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카페, 호텔, 라운지 등이다. 그런데 진짜 더 좋은 곳은 바로 장거리 이동을 위한 지하철이나 버스, 비행기 등 교통수단 아니다. 이런 이동 시간에는 혼자인데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며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렵다. 혼자 회의를 할 수 있는 멋진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교통수단을 타기 전에 항상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라고 결정하고 출발하곤 한다. 또 교통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각의 주제가 달라진다. 가령 택시를 탈 때는 10분 정도의 짧은 생각을, 장거리 비행기를 탈 때는 8시간 정도에 맞는 고민의 깊이가 있는 주제를 결정해서 이동을 시작한다. 8시간의 지루한 비행시간이라도 생각 대신에 8시간이나 생각할 시간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내 삶에 대해 이런저런 질 높은 고민을 해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평소에 이동이 잦은 사람은 이런 방식을 꼭 시도해 보길 추천한다.